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코인이어로 최영훈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2024년 8월 8일 목요일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랜 기다림이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심을 좀 키웠나 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우선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, 리플, 유노, 투자자분들 좀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고요. 자, 업비트 기준으로 어제 91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870원 부근에서 조금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리플과 이 SEC 소송 트래시 판사의 최종 판결은 리플의 큰 승리로 이미 좀 이제 종결이 완전히 됐습니다. 제가 이런 부분도 앞전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, 애초에 이제 이 벌금 자체가 1억 2,500만 달러를 선고를 했었는데 SEC가 요구했던 벌금이 얼마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. 한 20억 달러 정도, 20억 달러 정도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SEC가 요구한 벌금의 약 한 6% 정도, 6% 정도 인정해서 판결이 된 것이고요. 자, 이 부분에서 역시 법 앞의 판결이라는 건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한 증거이므로 그 베이스로 좀 돌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주었고, SEC가 왜 20억 달러를 리플에게 받아야 된다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. 자, 쉽게 표현해서 리플이 한 행위가 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또한 또 이 업계 자체에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뭐 한 20억 정도 가량의 달러죠, 벌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,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완전 그냥 SEC의 패배다, SEC의 패배고 또 SEC 법률 담당자들의 무능력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판결이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벌금은 그렇게 1억 2,500만 달러가 판결이 되었고, 자, 해당 금액은 이제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 등이 이제 예상했던 벌금과 상당히 비슷한 금액으로 보여지고, 자, 벌금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업성인데요. 이 리플에 대한 미국 내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, 그게 가장 문제인데,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러스 판사는 좀 표면적으로요, 이 리플의 추가적인 증거법 5조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사실상 리플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는 전문가 해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해당 판결의 문구에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, 바로 증권법 이제 5조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증권법 5조를 사실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제 의견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레미 변호사가 자, 이렇게 소송과 관련해서 좀 빠르게 트윗이 반응을 보인 적이 많지는 않았는데, 자, 이번에는 좀 어떤 전문가들보다 요놈이 더 빠르게 좀 해당 판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우선 최종 판결은 리플의 큰 승리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. 리플의 좀 큰 승리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리플의 이제 ODR 판매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리플의 사업을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죠. 총 5개의 섹터로 좀 나눠 있습니다. 첫 번째, 리플이 밝힌 바와 같이 이 판매의 대부분은 리플 간헐권 이제 밖에 있기 때문에, 따라서 좀 판결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, 자, 리플 두 번째 보시면은 XRP 판매를 증권으로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등록 명제 항목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기간,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식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뭐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이제 기관도 사잖아요. 바로 이 기간이 이게 똑같은 겁니다. 이 기간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면제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정도가 되는데, 아마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리플이 실행 가능한 옵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. SEC가 제시한 이제 ODR 정의를 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, 자, 만약 리플이 실제적으로 위반했다고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 위반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면은 리플은 이제 1초 동안만 유지가 될 때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고, 즉 이 말은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이 ODR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요거에 대한 증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. 이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, 자, 리플은 판매를 위해서 이제 XRP를 1초 정도 머무는 것을 통해서 자, 어떤 이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요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,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,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자,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리플에 유리한 논리이다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, 리플은 약식 판결을 받는 동안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리플 이 XRP 판매하는 방식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자,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레미 변호사는 본인의 결론을 조금 얘기를 해주는데요. 자, 본인의 결론은 리플의 ODR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고, 지금 현재
어떻게 조금 작동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미 리플은 작년 7월에 이제 약식 판결 이후에 이 규정에서 좀 어긋나지 않게 판매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다른 변호사들도 사실 빌모건도 동의를 한다, 네 말에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이거를 좀 인터넷 기술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, 자, 인터넷이 정보의 즉각적인 이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 없이 그러니까 즉 가치를 즉시 이전하는 것이 이게 좀 비전이었는데요. 이 국가가 규제기관은 왜 기술이 전 세계에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굳이 방해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즉 리플은 기술을 좀 통해서 전 세계에서 좀 값싸고 편리하게 송금 결제를 하는데 왜 그것을 규제기관이 방해하냐라는 이야기고요. 좀 판결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해석은 어느 정도 다 드린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이제 항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자, 항소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양측 모두 다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,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. 리플가 소송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일단 패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리플은 왜 항소를 하는 것일까요, 여러분들? 만약 리플이 정말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내 이제 ODL 판매가 증권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면제 조건 자체로 판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자, SEC가 결국에는 지금 패했기 때문에 항소는 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바이든 행정부가 SEC에 대한 리플 항소를 요걸 또 다시 한번 좀 승인을 할 것인가에 또한 의문입니다. 자, 왜냐하면은 항소에는요, 여러분들 결국에는 또 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또 다시 이제 미국 시민에서부터 또 나오는 것이고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현재 좀 최종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소 관련돼서 진행되는 분위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거고, 자, 만약 항소를 요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, 지금이 이제 8월 8일이죠. 60일 이내에 이제 항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오늘 속보로 좀 구독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전반적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차차 이제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다시 좀 딥하게 방송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최종 판결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투자자분들에게 축하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. 자, 오늘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